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기초원리의 마지막 파트가 결산이거든요. 결산.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거래가 발생하면 붕괴를 했고, 붕괴 끝나면 총계정원장이 전기. 그래서 전 시간에 예제를 통해서 각 계정 과목에 옮겨 적는 거 해봤잖아요. 그런 걸 매일같이 반복합니다. 1년 내내. 그러다가 기말에, 보고기간말, 기말에 그동안 작성한 장부를 다 마감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해서 보고하는, 그게 바로 결산입니다. 그래서 결산의 의의, 클로징, 결산의 의의에 보면 첫 번째 줄 일정기간 경과 후, 즉 보고기간 말, 회계기간 말에 기말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결론은 장부를 정리하여 마감하는 절차다. 한마디로 하면 장부를 마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 시험이 이제 실무 위주 시험이잖아요. 사실 실무에서는 결산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이 결산을 통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결산에 들어가는 내용만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뭐 결산을 절차 이거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본 원리상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열심히 들어주세요. 근데 진짜 초보를 하면은 여기가 좀 헷갈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막힙니다. 미리 말씀드렸어요. 감안하고 들으세요, 그냥. 그래도 끈기 가지고 들어보셔요. 자, 결산을 한마디로 하면 장부를 마감하는 것이고, 자, 2번 결산 절차가 있습니다. 보다시피 예비 절차와 본 절차, 그리고 결산 후 재무제표 작성. 예비 절차, 본 절차, 결산 후 재무제표 작성 세 가지 절차. 말 그대로 절차잖아요. 그럼 사실 이론 시험에서 이게 나온다면 절차를 외워야 됩니다. 절차 외워야 돼요. 특히 예비 절차. 예비 절차 1번이 시산표죠? 그 다음 2번 재고조사표죠? 그리고 재고조사표 옆에 가로 안에 결산정리사항이다. 이때 이 결산정리사항은 우리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나중에 보세요. 어쨌든 결산정리사항. 그리고 이번에 있는 그 결산정리사항을 분개해서 장부에 기록하는 게 3번 수정기. 그리고 4번 정산표까지. 이래가지고 시산표부터 정산표까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돼. 그리고 본 절차에서 1번 총계정원장 마감과 2번 분계장 등의 마감, 3. 재무제표 작성, 손익계산서부터 주석까지 쭉 나오죠. 가능하면 외워야 돼. 그러나 지금 당장 외우라고 그러면 이게 뭔지도 모르고 외우려면 힘들죠. 그죠? 그래서 일단 내용을 다 하고 나서 절차, 특히 이론 문제 풀다 보면 절차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일단 바로 거두절미하고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 자, 우선 근데 교재 바로 위에 보면은 요 전 시간에 했던 예제, 그 위에 예제 이게 2번이었나? 예제 2번, 4번이구나. 예제 4번 위에 총계정원장 1번부터 8번까지 8개의 계정이 있잖아요. 그 8개의 계정을 보면서 지금 여러분 교재 맨 위에 있는 그 총계정원장 그 현금부터 보험료까지 8개의 계정을 보면서 이번 시간에 뭘 하고 있는지, 자, 지금부터 보세요. 지금 뭘 하는지 보세요. 좀 더 넓게 그릴 거 그랬나? 참말로. 저쪽이 좀 좁네. 여기가 차변, 여기가 대변. 지금부터 제가 뭐 하는지 잘 보셔요.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이제 예제 6번을 할 거거든요. 아니구나, 예제 5번. 예제 5번을 할 건데, 그 앞에 있는 예제 4번의 자료, 저 총계정원장 1번부터 8번까지 8개. 그걸 보면서 차변, 대변. 여기는 계정 과목이고, 여기는 안쪽이 합계금액, 안쪽이 합계금액이고 바깥쪽이 잔액이에요. 이걸 왜 하는지는 일단 지금부터 보시고, 자, 먼저 그 8개의 계정 중에 첫 번째가 현금이잖아요. 그럼 현금을 적는 거예요. 현금을 적고 차변합계, 거기 현금 계정 차변에 자본금하고 상품 매출이 있잖아요. 금액 합계 150만원, 150만원 차변에 적는 겁니다. 그리고 대변합계는 뭐 상품, 외상매입금, 보험료 3개 있어서 다 합쳐서 102만원이죠. 저렇게 현금, 차변합계, 대변합계 그대로 적습니다. 뭐 하는지 나중에 따지시고 일단 보세요 한번. 자, 그 다음에 그럼 차변, 대변, 그럼 차변 금액 150, 대변 금액 102. 그럼 차변이 크죠. 그럼 이렇게 까부신다고 생각해봐요. 까부신다. 그럼 150에서 102만원 빼면은 서로 까부시면 상계하면 48만원이 차변이 크죠. 차변의 잔액이 남죠. 차변 잔액입니다. 자, 큰 금액에서 작은 금액을 뺍니다. 그럼 잔액, 나머지를 큰 쪽에 적어요. 차변이 크니까 차변에 적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외상매출금입니다. 외상매출금 이렇게 되겠죠. 차변합계가 45만원. 대변은 아예 없네요. 그럼 잔액도 그대로 차변에 45만원 됩니다.
세 번째가 상품이죠. 상품이 차변합계 70만원, 60만원에서 130만원이고 대변합계가 75만원이죠. 자, 그리고 큰 금액에서 작은 금액을 뺍니다. 그러면은 그게 45만원. 55만원인가? 55만원. 55만원이 바로 기말 재고액이 됩니다. 기말 재고가 뭐냐? 기말에 상품 남아있는 거. 1년 동안 상품 130만원어치 사오고 75만원어치 팔아서 남은 게 55만원이다. 사실은 그 앞에 예제 4번의 마지막 문제가 기말 재고액이 55만원이다. 그거였어요. 보고 오실래요? 보고 오세요. 자, 그 다음 상품 다음에 외상 매입가. 자, 이거 여러분이 손으로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는 원리는 꼭 정말 필요한 거니까 잘 지켜보세요. 벌써 딴짓하면 돼요. 벌써 휴대폰 보고 그러면 안 돼. 보세요. 외상 매입금 차변에 30, 대변에 60. 차변에 30만원, 대변에 60만원. 그리고 큰 금액에서 작은 금액을 뺍니다. 그럼 차액 30만원. 그 다음 자본금이죠. 자, 이걸 왜 하고 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죠, 아직. 그러나 뭐 하고 있나는 알겠죠. 그러니까 자, 여기 있는 걸 이렇게 가는 거, 이건 알겠죠. 근데 왜 하는지는 몰라. 그냥 일단 보세요. 자본금은 차변 없고 대변만 있습니다. 100만원. 그럼 잔액도 그대로 대변에 100만원. 그 다음 상품 매출 있죠. 상품 매출. 차변에 없고 대변에만 두 개 합쳐서 95만원. 그럼 잔액도 대변에 그대로 95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 상품 매출원가. 상품 매출원가. 차변이 하나밖에 없죠? 75만원. 네, 75만원. 그대로 잔액이 75만원. 마지막 보험료. 차변에 2만원 하나밖에 없죠? 2만원. 자, 지금 뭐 했는지 아시겠죠? 그죠? 자, 일단 다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줄 치는 건 다 빨간색인데 그런 거 무시하고요. 자, 이제 차변합계, 이제 합계 금액을 구해야 돼, 이제. 이럴 때 암산 잘 안 되는 분들은 빨리 계산기, 쌀집 계산기 들고 계산해야 돼요. 합계란, 잔액란 이렇게 합계 맞춰보셔야 돼요. 하세요. 하고 들으세요. 멈췄다가 일시정지하고 계산해보세요. 얼른 계산해보고 들으세요. 그리고 325, 35, 42, 43, 432, 4320. 여기는 177, 237, 337, 432. 자, 해보셨죠? 자, 암산한 거예요. 분명히 암산했습니다. 그죠? 예. 자, 중요한 건 차변합계 금액과 대변합계 금액 어때요? 일치하죠? 이상해 보일까요? 당연해 보일까요? 그죠? 당연하죠. 그죠? 앞에서 우리가 거래 이중성, 대차 평균 원리, 분개하면서 차변 대변 맞았다. 그럼 이런 걸 계속 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차대변 합계가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잔액 93, 148, 5, 21, 223, 225 맞나요? 225. 그래도 100, 225, 250 맞죠? 250 맞죠? 네, 맞아요. 암산 잘하죠? 자, 암산 잘해요. 자, 그래서 역시 잔액이 일치하는 거 확인했죠? 사실 바로 이거. 차변 합계 금액과 대변 합계 금액.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맞나 안 맞나 이걸 확인하려고 작성하는 게 바로 시산표입니다. 트라이얼 밸런스. 균형. 차대변이 맞나 밸런스. 바란스를 잘해요. 밸런스. 자, 시산표입니다. 시산표. 그리고 지금처럼 합계 금액과 잔액을 다 표시했죠. 그래서 합계 잔액 시산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이제 3번으로 갑니다. 교재 3번으로 가면 시산표라고 나오죠. 시산표. 자, 거래에 대한 분개와 총계정원장 차대변 금액 기입이 정확한지, 대차 합계가 정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표. 자, 줄 쳐놓습니다. 차대변 금액이 정확한지, 중요한 건 금액이. 차대변 금액이 정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게 뭐다? 시산표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시산표예요. 자, 시산표. 이거 앞으로 우리가 실기 있죠. 우리 전산 실무할 때 실기 시간에도 이 시산표는 자주 열어볼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합계 금액만 적고 다른 건 없다고 생각하세요. 합계 금액만 있다. 그럼 합계 시산표야. 그 다음 합계 안 적고 잔액만 적었어. 잔액만. 그럼 잔액 시산표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합계와 잔액을 다 적으면 합계 잔액 시산표. 그래서 앞으로 합계 잔액 시산표를 우리는 합잔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할 거예요. 합잔.
합계잔액상표 합잔이라고 하면 합계잔액상표구나.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지금 예제 5번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시산표의 작성 목적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대차합계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한 거예요. 일단 됐죠. 자, 그 다음 여기서 한 가지 하면서 눈치챘나 몰라도 현금, 외상매출금, 상품까지는 자산인데요. 자산은 잔액에 다 차변에 있어요. 그죠? 또 외상매입금 부채, 부채는 잔액이 대변에 있고, 자본금, 자본, 잔액 대변에 있고, 상품 매출 수익, 잔액 대변에 있고, 상품 매출원가랑 보험료는 비용, 비용은 잔액이 차변에 있습니다. 어때요? 뭐가 어때? 가만히 보니까 우리 회계 시작할 때부터 자산은 차변이다, 부채는 대변이다 했던 거 그대로죠? 그대로잖아요. 그럼 자산은 차변, 즉 이제 지금 우리가 기말에 이걸 작성했다 그러면 기말입니다. 지금이 기말 자산이고요. 부채도 기말 부채입니다. 근데요, 중요한 게 있어. 자본은 기초예요. 왜 기말이 아니고 기초인지 뭐 이따 나중에 증명해드리고요. 일단 그냥 외우세요. 그 다음 총수익과 총비용. 그래서 여러분 책에 공식 있죠. 시산표 등식 찾았습니까? 박스 안에 예제 5번 위에 박스 안에 보면은 시산표 등식 그래서 기말자산과 총비용 더한 거, 즉 차변합계, 차변 요소라고 써놨죠 밑에다가. 그리고 기말부채와 기초자본, 자산과 부채는 기말인데 자본이 기초라는 게 중요합니다. 기초자본이에요. 그 다음 총수익. 그래서 시산표 등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산표를 작성했을 때 이렇게 차대변합계가 맞는지 확인해야 돼요. 자, 시산표 1도 했죠? 우리가 한 게 합계도 적고 잔액도 적었다 그래서 합계잔액 시산표 합잔이라고 그랬죠? 그럼 지금 우리가 작성했던 합잔을 잠깐요, 제가 잔액으로만 좀 요약을 해볼게요. 그럼 잔액으로만 요약을. 우리 이론 시간에는 사실은 잔액이 중요하고 우리 실무에는 무조건 합잔이고요. 합계잔액 시산표입니다. 자, 자산이 기말자산이랬죠? 기말 자산 총액은 현금, 외상매출금, 상품 다 합쳐서 이걸 138만 원이고요. 그 다음 기말부채. 기말부채는 하나밖에 없죠. 외상매입금 하나밖에 없어요. 30만 원.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 회계 처음 배울 때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라고 그랬죠. 근데 앞에다 똑같이 기말자를 붙여볼까요? 그럼 기말자본이 되잖아요. 그럼 138에서 30을 빼면 108이잖아요. 그죠? 됐죠, 일단? 맞죠? 83, 130, 83, 맞죠? 자, 그럼 이렇게 적었다고 쳐, 그냥. 적었다고 쳐요, 일단. 그 다음 총수익. 수익 합계는 뭐 95만 원이고, 그 다음 총비용. 비용 합계. 비용이 두 개죠? 저기 상품 매출 원가랑 보험료에서 77만 원. 자, 여러분 대체 합계 맞나요? 확인해 볼까요? 맞아요? 차변합계 215가 되죠. 215 맞아요? 아까 225였는데 83, 130, 138, 77 맞는데 아까 225 맞았잖아요. 83, 130, 138, 208, 213, 225 맞는데 지금은 왜 안 맞죠? 138, 20, 215 왜 215죠? 77, 9, 100, 148이네. 암산이 안 되네. 어쩐지 이게 148이에요. 이거 118이고, 암산이 안 되는데요. 148 맞죠? 아까 83으로 했구나. 93. 148 맞아요. 그럼 차변합계가 225입니다. 225. 네, 대변합계는 148. 148이죠,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230, 243이죠. 차대변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말자산, 기말부채, 기말자본 적으면 차대변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기말자본이 아니라 기초자본, 장사 처음 시작할 때 자본이 100만 원이었거든요. 자본금이 기초자본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 적으면 대변합계 130에 95, 130에 95니까 225로 해서 대차합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은 기초를 적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증명됐죠? 그래서 자본이 기초자본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이걸 가지고 이제 정산표 작성하고 막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 상태에서 요 비용 수익, 여기 있는 비용과 수익은 손익계산서로 가고 자산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로 옮기고 나면 요 차액만큼의 당기순이익이 발생을 해요. 그럼 수익합계에서 비용합계 빼니까 18만 원이죠.
18만 원이 단기순이익이고 조금 전에 기말자본 118이고 기초자본 100만 원이면 차익이 18만 원이잖아요. 그게 단기순이익이에요. 요 안에 단기순이익이 숨어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런 얘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다 알면 좋은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넘어갑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차대변 합계가 225로 일치했죠. 그럼 차대변 합계가 맞으면 오케이, 제대로 됐구나, 이상 없구나, 이런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차대변 합계가 안 맞으면 이건 뭔가 잘못됐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가로 4번 시산표의 가로 4번에 시산표의 오류라고 돼 있어요. 합계가 안 맞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왜 안 맞는지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과정은 뭐 잘 안 나오고 진짜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합계가 맞으면 오케이를 했죠. 맞습니다. 안 맞으면 잘못된 거예요. 자, 근데 합계가 맞으면 오케이. 아, 그러니까 끝난 거야. 즉, 이건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 오류가 없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합계가 맞으면 일단 오케이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게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차변의 상품을 369만 원, 뭐 뒤에 만 단위로 할게요. 그냥 대변의 현금 369만 원이에요. 했는데 만약에 이 분계를 만약에 누락시켰어요. 분계를 빠뜨렸어. 분계와 전기를 해야 되잖아요. 빠뜨렸어요. 그럼 누락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 빠진다고 나머지 합계가 안 맞으려나요? 그쵸, 맞겠지. 즉 우리가 전기하는 연습 해봤죠. 아까 문제가 7개인가 있었잖아요. 7개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가 더 있던 거지. 그럼 마지막 거 안 적었다고 대차가 안 맞겠냐? 맞습니다. 어차피. 아니면 중복, 똑같은 걸 2번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걸 2번씩 적으면 합계 맞아, 안 맞아? 맞죠. 차대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맞죠. 합계는 금액은 똑같지. 아니면 여기 봐요. 현금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당좌예금이어서 계정 과목이 틀렸어. 그럼 계정 과목 틀리면 합계 금액이 안 맞아요? 아니잖아요. 계정은 틀려도 금액은 맞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합계는 무조건 이상 없죠. 바로 그것이 여러분 교재 가로 5번 제목 읽어보세요. 가로 5번 제목이 뭐예요?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입니다. 자,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별표 3억 개 같은 3개 쳐놓으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밑에 박스 안에 1, 2, 3, 4, 5, 6이 써있는데 그 중에 1, 2번 끝에 누락과 중복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박스 안에 1번부터 6번까지 그 중에 1, 2번이 누락과 중복. 그리고 3, 4, 5, 6은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차대변이 서로 바뀌었거나 계정 과목이 틀렸거나 아니면 여기 369라고 써있는데 알고 보니까 원래가 396이었어. 원래가 396인데 앞뒤를 바꿔 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동시에 양쪽이 잘못됐을 때 합계가 맞습니다. 합계는 맞지만 잘못은 있을 수 있다. 그걸 뭐라고 한다?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되게 중요합니다. 그건 이론 시간에 잘 나와요. 이론 시험에 잘 나옵니다.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그리고 책에 그 다음 재고조사표라든가 정산표라는 게 있죠. 이건 지금 여러분한테는 크게 의미 없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결산정리사항을 기록하는 게 재고조사표. 그리고 잔액시산표, 아까 했던 잔액시산표에서 자산체 자본을 떼가지고 재무상태표를 하면 어떻게 될까? 또 비용수익을 떼가지고 손익계산서 작성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쫙 알아보는 게 정산표인데 몰라도 됩니다. 이름만 그런 게 있다 알아두시면 돼요. 다시 결산 맨 앞으로 옵니다. 결산 설명 맨 앞으로. 결산 설명 맨 앞으로 와서 결산, 그 중에 2번이 절차잖아요. 그 중에 예비 절차의 첫 번째가 시산표, 바로 지금 시산표 끝났죠. 그 다음 재고조사표하고 3번 수정기입은 그냥 같은 걸로 보시면 돼. 그럼 보통 책에서는 일반적인 책은 1번 시산표, 2번 재고조사표, 3번 정산표로 나옵니다. 2번과 3번은 따로 안 나와요. 보통은. 자, 어쨌든 결론은 근데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건 지금 여기서는 그냥 예비 절차의 시산표, 재고조사표, 정산표라는 게 있다, 이런 정도면 되고. 자,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건 마지막입니다. 기초원리의 마지막. 그게 바로 이 집은 본절차입니다. 본절차의 총계정 원장 마감. 이때 총계정 원장 마감에 동그라미 1, 2, 3, 3개 있죠. 자, 그거. 옛날 수기시대 때는 이거 정말 징그럽게 많이 연습시켜가지고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게 했는데 요즘은 수기시대가 아니잖아요. 마감하는 거 잘 몰라. 솔직히 책 쓰는 저자들도 이 마감 줄치고 이런 것들 옛날 수기시대 때는 줄치는 것까지 다 정확히 쳐야 돼요. 제가 수기시대 때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즘은 그 저자들 책도 보면은 이 줄치는 것도 다 엉망입니다. 옛날 같은 그렇게 줄쳤으면 막 짜대기
짜대기도 아니고 짜대기 맞을 일이에요. 잘릴 일이에요. 그렇게 줄 치면 안 되거든. 근데 책들도 막 줄을 막 쳐놨어요. 근데 요즘은 어차피 줄 치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에휴, 그냥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넘어가요. 너무 좋은 세상이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결론은 왜 알파고 얘기 들으셨죠? 알파고 이런 게 점점점 되면서 이제 제일 빨리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가 우리 회계 쪽 회계 격리 사무원들이다 막 이런 게시만 이런 뉴스도 있었죠. 근데 아직 멀었으니까 일단 하세요. 열심히 하셔야 돼. 어쨌든 지금부터 동그라미 1, 2, 3번 수익비용 계정을 손익계정 대체해라. 읽으셔야 돼. 두 번째, 손익계정의 잔액을 자본계정에 대체해라. 세 번째, 자사부채 자본을 차기월로 마감해라. 라고 달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물론 지나면 또 까먹어도 돼요. 어쨌든 수기 시대는 아니니까 까먹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래도 제가 첫 시간에 서두에 이런 얘기 했었죠. 이번 시간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들은 여기서 좀 막힙니다. 헷갈립니다. 이런 얘기 했었죠. 지금부터 좀 헷갈립니다. 자, 분계와 전기까지 잘 쫓아왔는데 이 마감할 때 여기서 헷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그런 갭이다 하고 들으세요. 그냥. 자, 지금부터 역시 다시 또 지금 교재 거기 지금 결산 설명이 되어 있는 그 페이지의 메뉴에 보면 총계정원장 8개 있잖아요. 그 8개의 총계정원장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하나 가지고 분계, 전기 그리고 마감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제 4번 하나 가지고 분계도 했고 전기 연습도 하고 시산표도 뽑아봤고 그리고 장부 마감까지 하나로 다 뽕을 뽑는 겁니다. 이 8개의 계정. 8개의 계정. 근데 그 8개의 계정을 축약시켜 놓은 거 8개의 계정을 조금 줄여 놓은 것이 이제 그 뒤에 예제 7번입니다. 그 뒤에 예제 7번으로 가세요. 뒤에 예제 7번으로 가면 앞에 있는 계정 8개가 쭉 나와 있습니다. 같은 거네? 그대로네, 그대로. 예, 그대로입니다. 자, 근데 8개의 계정이 있는데 제가 이걸 그려야 되나? 마감을 같이 해야 되나? 총계정원장 마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8개가 있죠. 8개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되려나? 좀 더 내려야 되겠다. 자, 8개의 계정이 있어요. 이거를 여기다 마감하는 걸 지금 해드릴 테니까 이번 시간만큼은 하여튼 잘 보세요. 한번 헷갈리더라도 일단 보세요. 자, 아까 했었던 건 현금 계정 그리고 외상 매출금 그리고 상품 그리고 이거 외상 매입금 그리고 자본금 맞죠? 상품 매출 그리고 상품 매출원가 그리고 보험료 이렇게 8개의 계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모든 계정 순서는 자산부터 나와요. 원래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순서예요. 근데 마감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수익과 비용에 속하는 걸 먼저 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금액을 써야 되겠네요. 근데 금액을 책에 있는 것처럼 다 쓰려면 힘드니까 저는 그냥 여기다가 금액을 요약해서 150만 원 적고요. 대변이 102만 원이죠. 이렇게 적을게요. 요약해서 과목은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130만 원이죠. 그냥 합칠게요. 저는 대변이 75만 원 30만 원 60만 원. 자, 문제가 뭔지는 알겠죠, 그죠? 그 책에 있는 그 예제를 저는 숫자를 그냥 합해서 적는 거고요. 자본금 100만 원 그리고 여기에 95만 원 상품 매출원가는 75만 원 마지막 그 보험료는 2만 원. 자, 이렇게 해서 8개의 계정을 그렸다고 치고 지금부터 마감할 겁니다. 그 순서가 책에 써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고 지금은 강의를 잘 찌려보세요. 헷갈리더라도 그냥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일단 보세요. 자, 다시 얘기했지만 현금 자산이고 외상매출금 자산, 상품 자산, 외상매입금 부채, 자본금 자본 그리고 상품 매출은 수익, 상품 매출원가는 비용, 보험료도 비용입니다. 근데 장부를 마감할 때는 뭐부터 해라? 그렇죠. 수익 비용을 먼저 마감해라 그랬어요. 자, 지금부터 장부를 마감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진짜 수기시대 때는 정말 중요한 건데 지금은요 그냥 잘 보기만 하세요. 장부를 마감할 때는 결론은 잔액을 0으로 만들어. 앞에 다 써 있어요. 잔액을 빵으로 만들어라. 또는 대차합계를 맞춰라. 대차평균. 대차합계를
맞춰라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도 모르겠죠, 그죠? 당연합니다. 회계는 딴 나라 말 같아 처음 할 때는. 자, 근데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가면 되니까 일단은 그냥 보세요. 자, 지금부터 마감을 할 건데, 그리고 마감할 때 여기다가 이제 하나를 만들어야 돼. 끝에다가 집합손익이라는, 자, 이런 것까지 또 말씀드리지만 이미 이제 회계 2급 수준을 배웠거나 학교에서 이미 어느 정도 배워온 사람은 지금 이런 과정 다 안 듣고 있을 거예요. 넘어갔을 거예요, 벌써. 이거 듣고 있는 분은 초보자들이죠. 초보자들은 어쨌든 어렵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손익계정에다가 여기 수익이나 비용에 속하는, 여기는 3개밖에 없잖아요. 3개밖에 없는데 이게 30개라고 쳐. 30개를 이제 한 군데 다 집합시키는 거예요. 집합시키는 거예요, 집합. 수익 비용을 한 군데, 야, 여기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다 있어요. 그 중에 수익 비용 너네들 일어나. 이래서 일로 와. 옮겨라. 여기 앉아있는 애들, 여기 75만원, 2만원, 95만원 다 앉아있는 애들, 이 금액들을 일로 옮기래요. 어떻게 옮기냐. 잘 보세요. 우선 여기 있는 상품 매출이 95만원 대변에 있잖아요. 대변에 있죠. 그럼 대변에다가 상품 매출을 95만원 이렇게 적으면 돼요, 결론은. 대변에 있는 95만원을 대변에 적으면 돼. 근데 문제는 결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과정을 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 금액을 이쪽으로 옮기는 방법을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잔액을 빵으로 만들어라. 즉 대변에 금액이 있으니까 차변에다 똑같이 써줍니다. 그럼 이제 잔액은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손익으로 가라. 여기다 손익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연도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손대지 마세요라고 밑줄 두 줄을 딱 금액란 밑에 밑줄 두 줄을 딱 치면 이번 연도 끝났습니다. 2016년 마무리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2016년에는 적을 게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요거 보고 분계를 뽑아내는 거야. 왜 아까 이 앞에 시간에 분계를 계정에 옮기는 전기를 해봤잖아요. 근데 전기된 걸 보고 분계를 추정할 수도 있어. 요거 보고 분계 뽑아내면 상품 매출 차변에 있죠. 그럼 여러분 그 해답에 보면은 수익 대체 분계다 그래서 상품 매출 차변에 와 있고요. 대변에 집합 손익이 와 있어요. 보여요? 그런 다음에 손익이 대변에 있으니까 손익계정 대변에 상대 과목 상품 매출 95만원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기 있던 금액 처음에 여기 썼잖아요. 처음에 상품 매출 대변에 있던 금액이 요렇게 돼서 요렇게 왔어요. 근데 결론은 대변에 있던 게 대변에 간 거예요. 결론은 쉽죠. 결론은 쉬운데 과정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건 그렇다 치고 얘는 뭐지? 막 이러면서 또 헷갈리는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일단은 또 이렇게 생각해 봐요. 수익이 대변에 있었죠. 자, 여러분이 여기가 학원이에요. 여러분 학원입니다. 집에서 학원으로 처음 와서 자리에 딱 앉았어. 그게 바로 전기입니다. 착석 전기입니다. 계정이 전기돼 있죠. 근데 전기돼 있는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야. 그럼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와서 자리 잡고 앉아 있는데 제가 그럽니다. 자, 비용이나 수익에 속하는 분 일어나세요. 그리고 우리 옆교실로 이동합시다 이거예요. 이동합시다. 근데 이동할 때 여기 자리 정리하고 저쪽으로 가자. 짐 들고 가자 이거지. 그럴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이렇게 생각해봐요. 또 수익은 원래 대변이죠. 수익은 대변에 있었어요. 상품 매출 대변에 있던 겁니다. 차변으로 뺍니다. 딴 데로 가야 되니까. 여기 있다가 자리를 일어나야지. 일어나서 딴 데로 가야 되잖아요. 일단 빼서 가야지. 그럼 대변에 있던 수익 중에 차변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손익으로 가라 이런 뜻이야. 손익계정 대변에 있으니까 대변. 상대 과목 상품 매출. 그게 별건 아닌데 사실은 어쨌든 안 하던 짓 하니까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이 결산에서 한번 막힙니다. 그러려니 하고 들으세요. 상관없어요. 그냥 수기실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어떻게 가는구나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이따가 한 가지만 요약할 때니까 그것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 이번에는 상품 매출원가는 비용. 상품 매출원가라는 비용 보다시피 어느 변에 있어요? 차변에 있죠. 저 차변에 있는 상품 매출원가를 차변에 이렇게 옮기면 됩니다. 결론은. 차변에 있었죠? 차변에 갑니다. 결론은 옮기기만 하면 돼. 그런데 과정으로 표시해줘라. 그러면 자, 갑니다. 자, 우리 수익과 비용에 속하는 분 일어나서 옆교실로 갑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빼야 돼. 자, 우리 마감할 때는 대차학계 맞출했죠. 그럼 차변에 있는 만큼 대변에도 똑같이 써준 다음에 손익으로 가라. 손익. 그리고 2016년 끝났습니다. 밑줄 두 줄 쫙. 그럼 밑줄 두 줄 치면 더 이상 쓰지 마라. 이번 년도 끝났다. 그럼 여기까지가 2016년이고 밑에는 2017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분개해라. 이거 보고 분개하면 차변에 손익이 오고요. 75만원, 대변에 상품 매출원가가 옵니다. 대변에 상품 매출원가가 옵니다. 그런 다음에 손익계정 차변에 상대가모 상품 매출원가가 옵니다. 75만원. 결론은 차변에 있던 75만원이 차변에 온 거예요. 결론은 쉽죠. 보험료 차변에 있죠. 차변에 있는 보험료가 차변에 2만원 오면 됩니다. 여기 있는 2만원이 일로 오면 돼. 차변에 있으니까 차변입니다.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눈치챘겠지만 결론은 비용은 차변이고 결론은 수익은 대변인 거예요. 결론은 손익계정이 우리가 배웠던 손익계산서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 차변에 있던 보험료 2만원이 그대로 오는데 과정으로 표시해줘라. 자, 마감하려면 대차합계를 맞춰라. 그 대변에 손익이라고 쓰고 대차합계 2만원 맞춰주고 이번 연도 끝났습니다. 밑줄 두 줄 쫙 끝난 거야. 그럼 이거 분개로 뽑아내면 차변에 손익이 되고 대변에 보험료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 손익계정 차변에 상대가모 보험료 2만원 적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사실 별거 아니게 생각하면 아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어렵게 생각하면 아 뭐지? 막 이러면서 여기서 헷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다시 얘기하자면 수익은 원래 대변에 있던 거죠. 원래 대변에 있던 수익을 차변으로 빼서 손익으로 보내라. 그리고 상품 매출원가랑 보험료는 원래 비용 차변에 있던 겁니다. 차변에 있던 걸 대변으로 빼서 손익으로 보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교실에서 일어나서 저쪽 교실로 갑시다. 손익으로 갑시다. 됐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한 군데다 집합시켰잖아요. 수익 합계 얼마, 비용 합계 얼마 비교할 수 있죠. 그럼 수익에서 비용을 다 뺀 금액. 수익에서 비용 95에서 77을 빼면은 18만원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뭐다? 눈치채세요? 이게 바로 당기 순이익입니다. 이게. 그래서 근데 당기 순이익을 순이익이라고 쓰면 안 돼요. 순이익을 순이익이라 부르지 못하고 순이익을 순이익이라 쓰지 못하고 자본금 이렇게 자본으로 대체를 시킵니다. 줄치고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이렇게 예술적으로 딱 쳐야 돼.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일부 출판사 책 저자들 선생들 보면은 이 줄치는 것도 잘 못 쳐요. 물론 저도 출판을 하잖아요. 물론 아까처럼 아까가 아니라 이 전 시간에 이제 뭐 분개할 때 오타가 있었지만 이건 오타가 아니라 모르고 치는 거거든. 알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쳐야 되는데 쫙쫙 쳐놓은 사람도 있고요. 넘어가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요. 어쨌든 대차합계를 95만원 일치시켜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거 있죠. 순이익에 해당된 요 금액을 분개로 뽑아내. 손익계정 차변의 보험료잖아요. 그럼 차변의 손익, 대변의 자본금이 나옵니다. 차변의 손익, 대변의 자본금. 차변의 손익, 대변의 자본금. 그래서 여러분 해답에 보면은 순손익 대체 분개라고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자, 손익 자본금이니까 자본금 대변에 상대과목 손익 그래서 18만원이 여기 옵니다. 자, 당기순이익이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가 돼요.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가 됩니다. 이렇게. 원래 자본금은 자본이고 자본의 증가는 대변이고 자본의 감소는 차변이잖아요. 그럼 조금 아까 이게 당기순이익에 해당된다. 수익이 비용보다 크니까 비용보다 수익이 크니까 이익이에요. 근데 이익이 발생한 만큼 자본금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본금 계정 대변에 손익 써 있는 게 아하 저건 순이익이겠구나 라고 이해되면은 이제 회계 마스터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설명해도 으씨 이게 뭐예요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뭐. 그래서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자본금 계정의 대변의 손익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계정은 분명히 현금부터 시작되는데 마감은 여기서부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여기서 쭉 마감을 해 들어온다면 이게 마감돼서 갈 데가 없어요. 손익이 이 손익 계정에서 당기 순이익을 자본 계정으로 이렇게 대체를 시켜야 되는데 미리 마감을 해버리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감을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수익 비용부터 마감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제 자산부채 자본 끝났으니까 비용 수익 마감 끝났으니까 이제는 자산부채 마감으로 들어갑니다. 원래는 저희 줄 치는 것도 다 빨간색이에요. 원래는 줄 치는 것도 빨간색인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갔는데 자, 자산부채 마감할 때는 빨간색을 잠깐 써볼게요. 뭐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150에서 102만 원 빼면 48만 원을 대변에 씁니다. 그리고 이 돈은 내년도로 넘기면 돼. 차기 2월 이렇게 씁니다. 차기 2월. 다음 연도로 넘어가라 이 뜻이에요. 차기 2월. 그리고 모든 줄, 아까는 줄 치는 거 빨간색 안 썼지만 모든 줄 치는 건 다 빨간색이에요. 이렇게 예술적으로 이쁘게 쳐야 돼요. 예술적으로 쳐야 되는데 여러분 안 해도 돼요. 자, 중요한 건 대차합계 맞춥니다.
차대변 합계를 이렇게 일치시켜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날짜는 안 썼는데 마감하는 날짜가 만약에 12월 31일자다. 그럼 12월 31일로 마감을 했어요. 끝났다고 쳐요. 다른 거 다 했다고 쳐요. 그럼 마감 다 끝났어. 결산 끝났어. 그리고 이제 다음 연도 새해가 밝았어요. 새해가 밝아서 이제 출근을 딱 했어. 그럼 출근하자마자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어요. 무조건 차기월 쓴 반대쪽에다가 다음 달 1일 날짜로, 이게 12월이면 1월, 9월이면 10월이지. 이렇게 다음 달 1일 날짜로 전기에서 2월 됐다 그래서 전기 2월 48만 원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전기 2월 48만 원 이렇게 쓰는 거. 이게 개시기입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차기월 다음에 전기월, 차기월 다음에 전기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외상매출금은 차변밖에 없죠. 대변 아무것도 없죠. 어쨌든 마감하려면 대차 평균, 대차 합계 맞춥니다. 12월 31일자로 차기로 2월 시켜라. 즉 이번에 외상매출금 못 받은 건 내년에 받아야죠. 그리고 밑줄 쳐서 마감. 그리고 다음 연도가 되면 차기월 반대쪽에 다음 달 1일 날짜로 전기 2월을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하는 원리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까랑 다른 점은 비용이나 수익 마감할 때는 손익이라고 쓰고 밑줄 두 줄 쫙 치면 끝났죠. 근데 자산은 지금 자산밖에 안 했지만 자산부채는 마감하고 나서 차기월이 전기월로 이렇게 넘어가죠. 그게 다른 겁니다. 자, 상품도 했다고 치고 이제 답 참고하시고, 자 이제는 부채로 갈 겁니다. 자, 부채. 이 부채는 대변이 큽니다. 마감할 때는 대차 합계를 맞춰야 돼. 그럼 대변에서 차변을 빼서 30만 원만큼을 쓰고 역시 차기로 2월 시켜라. 차기 2월. 그리고 밑줄 쫙 두 줄 이쁘게 칩니다. 이렇게. 자, 근데 여러분은 빨간색 쓰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중요한 건 차기 2월이라고 쓰는구나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리고 차기 2월 반대쪽에다가 전기 2월을 써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비용이나 수익은 전기 2월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자산부채는 전기 2월, 차기 2월, 전기 2월이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자 생각해봐요. 어제 여러분 쓰다 남은 현금 있죠. 어제 쓰다 남은 현금은 오늘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죠? 못 써요? 그럼 져주세요. 못 쓰는 돈 있으면 좀 한 1억씩만 보내주세요, 좀. 다시. 어제 쓰다 남은 돈은 오늘 쓸 수 있습니다. 2월 됩니다. 넘어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넘어옵니다. 넘어갑니다. 어제 외상가 못 받았어. 그럼 오늘 어제 못 받았으면 없어져요? 아니잖아요. 어제 못 받은 건 오늘 받으면 되죠. 그죠? 내일 받으면 돼. 이렇게 자산부채는 넘어갑니다. 근데요, 보세요. 어제 비용. 제가 어제 차비를 2,000원 썼어요. 너무 싸다. 저는 이제 기사를 두고 다니기 때문에 차비가 좀 많이 들어가요. 기사가 있어요. 저는 개인 기사가 있는데 고용은 제가 안 해요. 저도 국민이니까 제가 했지. 그래서 무궁화호, 새마을호 막 이런 기사, 고속버스 기사들이 차비가 좀 들어가요. 그래서 하루에 만약에 제가 어제 차비로 2만 원 썼어. 2만 원 썼어. 그리고 오늘 제가 차비로 10,000원 썼어요. 그럼 오늘 비용은 10,000원이에요? 아니면 어제 쓴 거랑 합쳐서 3만 원이에요? 오늘 비용은? 오늘 건 분명히 10,000원이죠. 어제 쓴 2만 원은 어제 거고 오늘 건 다르잖아요. 근데 현금이나 이 외상값은 어제 외상값은 오늘 외상값하고 다른 게 아니죠. 어제 외상값 못 받으면 오늘까지 합쳐서 받아야 되는 거지. 근데 비용은 어제 비용, 오늘 비용 다르잖아요. 어제 비용 10,000원이면 오늘 비용 10,000원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비용은 빵부터 시작하는 거지. 수익과 비용은 그 기간만 필요해요. 즉 작년도 비용과 올해 비용은 별개야. 근데 외상값은 작년에 못 받은 외상값은 올해로 넘겨서 계속 받아야 됩니다. 또 갚을 건 갚아야 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마감할 때 차기월 반대쪽에 전기월이 있다는 점. 자본계정 마감해 볼까요? 자본금 계정은 대변에만 있고 차변이 없네. 그럼 차변 쪽에다 차기 2월 쓰고 118 대차 합계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마감 이쁘게 하고 그리고 대차 합계 무조건 써줍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다 손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고 차기월 반대쪽에 전기월을 써줍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끝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알아들었고 별거 아니네 라고 받아들였으면 참 회계 DNA가 많으신 분이고, 그게 아니면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짜증내지 마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제끼세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교재 마지막에 보면 2월 시산표가 있습니다. 2월 시산표에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 자본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간단하게 적어드렸는데 뭐 참고 삼아 보세요. 자, 근데 이렇게 마감 쭉 한 것 중에 결론은 딱 두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결론은
비용이나 수익 마감할 때는 손익이라고 쓰고 마감한다. 끝. 다음 연도로 2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자산이나 부채는 차기 2월, 자본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차기 2월로 마감을 하죠. 그리고 금액이 다음 연도로 넘어갑니다. 즉 차기로 2월 되는 건 자산부채다, 비용수익이다. 자산부채. 차기로 2월 되지 않는 건 비용수익.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거. 결론은 비용수익은 손익으로 대체해라. 마감해라. 대체라는 건 옮기라는 뜻이거든요. 그 설명 길게 안 했구나. 여기 있던 걸 다른 계정 옮겼잖아요. 여기 비용수익을 손익 계정으로 옮겨 적었죠. 그게 대체입니다. 계정에서 계정으로 옮겨 다니는 게 대체인데 다시 비용수익은 손익으로 대체해라.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 2월로 마감해라.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산은 한마디로 장부를 마감하는 것이고 비용이나 수익은 손익계정 대체 손익이라고 쓰고 자산부채는 차기 2월 쓴다. 됐습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결산까지 해서 생기초, 즉 거래 발생하면 분계 끝나면 총계정원장 전기. 그럼 그걸 반복하다가 기말에 결산이라는 절차, 마감하는 거 절차, 마감. 그래서 결산을 해서 장부 마감까지 하는 걸 여기까지가 완전 생기초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회계원리나 실무로 가서 분계라든가 그걸 수기로 하든지 전산 입력을 하든지 해야 되니까 이 분계, 전기, 마감 요까지 기초 과정에 대한 복습을 충분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생기초 이제 배웠던 사람은 미리 안 들었겠지만 이제 처음 배운 사람들은 이게 어느 정도 숙달돼야 돼요. 분계, T계정, 전기, 마감. 요걸 이제 어떻게 써먹는지 이제 본격적인 회계원리 다음 시간부터 하면서 설명드릴 거니까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